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집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다 보니 집안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더욱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 명상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서 명상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선생님 이력을 보니까 네. 수학 선생님이셨더라고요. 네. 근데 독특하게 수학 선생님을 하다가 어떻게 또 이제 명상 상담 심리로 이렇게 진로를 대대적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람마다 각자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치에 있어서 제가 가장 추구했던 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사람. 네, 그러니까 좀 막연하죠.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을 이제 갖게 되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데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알려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직업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아이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게 되는 일들이 많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좀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 없이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위로를 해준다 해도 전문 지식이 없으면 좀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담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상담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양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과거의 일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지? 어떻게 바로 고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그러던 차에 명상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명상에서는 지금 여기가 중요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새로 쓸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어서 이거라면 지금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도 더욱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명상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또 선한 마음이 있으셨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도 이렇게 동기유발이 되셔가지고 명상 상담으로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그 현대인들한테 명상이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보면 이제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 마음챙김 명상법이 주로 보편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챙김 명상법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음챙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아직까지도 정의되어지는데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지금 여기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 요소는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 경험의 순간에 알아차림하면서 그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수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하며 수용하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 마음챙김 명상법이 왜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열광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물론 많은 소음 속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면에 어떤 그 소리를 기울이는데, 그리고 내면의 소리가 좀 더 긍정의 소리로 전환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더 힘입어서 과학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뇌과학이 좀 더 많이 발전되고 뇌과학이 명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어떤 많은 시간을 수행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이 뇌 MRI라든지 fMRI, EEG라는 것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뇌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좀 더 행복한 뇌로 만들 수가 있구나. 명상을 오래 하면 그 오래 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뇌가 변화할 수 있구나.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구나 라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인간에게 유효한 굉장히 바른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좀 더 보편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증거가 제시가 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만큼 또 힘들고 괴롭고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음챙김 명상법을 실천했을 때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현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진화를 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화가 무엇을 위해서 진화했는가라고 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진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과거나 미래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거리들을 이렇게 찾죠. 그래서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도 우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위협할 수 있는 거리들,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우리를 뭔가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더 괴롭죠.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지금 내 몸이 있는 이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를 이렇게 휘짓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찾아내기 때문인데요. 마음 챙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지금 여기로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 순간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괴로울 일이 많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괴로운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봐요. 제가 지금 뭐가 괴로우세요? 이렇게 뭐가 힘들으세요? 뭐가 걱정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저녁에 식사를 뭘 준비해야 될지, 또는 어제 누구 직장에서 누구랑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일을 잘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라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보면 뭐 딱히 그렇게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마음은 그렇게 고통을 심화시키면서 창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이 우리의 마음을 여기로 가져왔을 때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명상의 이제 우리가 기법이나 원리에 의해서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이제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과거의 괴로움이나 미래의 불안함이 나에게 분명히 현존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회피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는 마음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사실 과거와 미래가 다 녹여져 있는
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잘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거를 리스판딩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응한다, 아니면 이제 마음 챙김하며 대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과거에 대해서 온전히 재해석할 수 있고 긍정의 경험으로, 긍정의 자원으로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는 것이 피상적으로 미래나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회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미래와 과거가 이미 녹여져 있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또 미래도 더 발전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더 잘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그 우리가 그 마음챙김 명상법을 했을 때 많이 과학적으로 네. 유익한 점이 이제 밝혀졌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몇 가지 사례나 뭐 예를 좀 들어주시면 더 좀 잘 와닿을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리처드 데이비슨이라는 박사님께서 그 티벳에 여러 승려분들을 초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10만 시간 이상 수행하신 분들의 이제 그 fMRI 로 측정을 했을 때, 그분들께서 이제 그 플래시 카드로 굉장히 고통받는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비춰주셨는데, 그분들의 뇌에서 어느 부분이 활성화됐는가라고 봤을 때 보다 연민심을 느끼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고통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뇌의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전환시켜서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명상이라는 것이 보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뇌의 부분들과 뇌의 회로들에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10만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인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과연 수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또 갖게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3주 동안 또는 뭐 짧게는 뭐 며칠간 이렇게 수행을 하신 분들과 대조군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을 때도 뇌에서 그 회로에 활성화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뇌는 명상을 투과한 만큼 이렇게 더 발전적인 발전한다.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증거가 나와져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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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상을 하신 분들의 이제 뇌파를 측정해 보면 알파파라고 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가 이완된 상태를 느끼는, 그래서 몸에서 긴장감이 이제 사라지고 좀 더 이완된 느낌을 갖게 되는 뇌파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세타파라고 하는 굉장히 집중했을 때, 우리가 고도로 집중력을 발휘했을 때, 즉 일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뇌파도 명상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또 우리가 좀 마음이 어지럽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베타파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웰빙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힐링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또 그렇게 몸이 건강해져야지 우리의 관계도 더불어서 건강해지고, 이게 유익한 점을 들어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훈련법이 명상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집에서 실생활에서 각자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같이 이제 잠깐 호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주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추로 삼는 것이 필요한데, 호흡이라는 것은 누구나 살아있으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흡을 가장 먼저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편안하게 우리 같이 한번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하는 동안 몸이 편안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자세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눈을 부드럽게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감습니다. 몇 차례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쉬고 몸에 있는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에서 호흡이 느껴지는 곳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들이쉬는 몸을 느끼고 숨을 내쉬는 몸을 느낍니다. 들숨의 느낌이 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날숨이 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나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바다의 움직임처럼 몸 전체가 호흡에 의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나 작은 강아지처럼 자연스럽게 떠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호흡으로 부드럽게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저 호흡합니다. 호흡이 됩니다. 이제 호흡에 대한 주의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 속에 고요히 앉습니다.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네, 선생님 아주 지금 잠깐 네. 한 것 같은데도 정말 훨씬 번잡했던 마음이 이렇게 착 가라앉으면서 편안하고 안정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네. 집에서 혼자서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호흡에 잠시 주의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번잡하거나 괴로울 때는 호흡이 상당히 짧아지거나 얕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공격에 대한 반응,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호흡이나 심장 박동수가 네. 변화하게 되는 것인데요. 단순히 호흡의 주의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이완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부교감 신경이라는 부분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호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시면 몸도 자연스럽게 근육들도 이제 이완이 되고 심장 박동수도 좀 진정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호흡을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마음이 지금 좀 불안해라고 네. 느끼신다면 잠시 알아차리시고 잠깐만 숨을 쉬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시면 훨씬 더 이완되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순간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것만큼은 이제 우리가 명상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 많은 동작들을 마음 챙김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칫솔질을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그래서 자신이 정한 어떤 일상의 사소한 행위들을 네. 하나 결정을 하셔서 그 행위들을 마음 챙김하면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네. 내가 칫솔질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시면서 마음을 지금 여기로 설거지하고 있는 지금으로 칫솔질하고 있는 지금으로 가져오시는 것. 그것도 마음 챙김 명상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마음 챙김을 시시때때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하고 막 그 다급한 일상생활 속에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네. 잠시라도 내 자신에게 한 호흡,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을 네. 가져라.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편안해집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네. 마음 챙김 명상법과 네. 또 자기 연민 명상법을 같이 네.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자기 연민 명상법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제가 말하는 이제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틴 네프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렇게 가져온 개념인데요. 기존에 아주 오래전부터 오랜 전통으로 이제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정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힘겨운 순간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네. 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힘겨운 순간 우리가 친구에게 대할 때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가 다가와서 나 이런 일로 너무 힘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대하는 우리의 말투, 우리의 몸짓,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동시에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 어떤 힘겨운 일을 겪었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내면의 언어가 떠오르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자기 연민의 개념을 이해를 해보자면 네. 우리가 보다 더 타인에게 친절한데 그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그 힘겨운 일을 똑같이 겪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좀 더 가혹한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자기 친절로 전환하자. 네. 예, 이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대하듯이 우리 가장 친한 친구, 우리의 아이들을 대하듯이 힘겨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하라라는 것이 이제 좀 간략한 소개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3가지 요소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자기 친절의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힘겨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사실 굉장히 가혹한 말들을 많이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밖에 못해? 네. 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또 망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굉장히 가혹한 말을 쏟아붓는데 그런 말들을 좀 더 친절의 언어로 이제 전환을 해보자는 것. 그래서 자기 친절이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겨운 순간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또 스스로에게 많이 되뇌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허우덕거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연결을 끊고 스스로 고립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크게는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구의 60억의 인간들이 8가지에서 10가지 감정들, 힘겨운 감정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네. 것이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겨운 감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한 10억 명의 8억 명의 사람들 정도는 제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이 이렇게 인간 경험이 보편적이다라는 네. 인간 경험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스스로 힘겨운 순간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치유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모든 그런 요소들이 마음 챙김의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네. 맞아요. 타인이 우리가 힘들어서 이렇게 오면은 내가 좀 다소 힘들거나 뭐 불편한 상황이라도 위로해 주려고 하고 네. 도닥거려 주려고 하는데 정작 내 자신에게는 위로와 어떤 도닥거림이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힘겨운 순간 힘겹다라는 걸 아는 것도 되게 맞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힘든 거라고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건 그냥 맞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떠한 작은 상처도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큰 상처가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위로가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건데 일상의 작은 위로가 우리한테 습관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작은 상처받은, 그러니까 작은 상처라는 게 굉장히 사소한 게 예를 들면 뭐 집에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집안이 어리스럽혀져 있다. 그 순간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힘겨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내가 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 순간 잠시 손을 이렇게 얹고 힘들다. 그래, 힘들지라고 이런 위로를 해주는 것. 네, 그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파워풀하게 바꿔줄 수 있는 잠깐의 순간이거든요. 네. 5초에서 10초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힘겨움을 느끼고 있다는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큰 전환이 될 수 있고 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자기 연민법을 본인께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네. 생활 속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제가 한 재미있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이가 있는데,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뭐 8살 정도 됐지만, 네, 4살, 6살일 때 같이 이렇게 시댁을 갔다 왔어요. 근데 경주에 갔다 왔는데,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2시간의 여행을, 이렇게 기차 여행을 작은 공간에서 있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힘들고, 저도 이제 시댁을 다녀온 길이라, 이제 피로도가 좀 다들 지쳐 있었군요. 네, 다들 지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그때 이제 6살이니까 한참 싫어, 뭐, 미워, 뭐. 반항할 때였어요. 네. 미운 6살. 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시간의 기찻길 또 그 이후에 집에 가는 택시 내내 이제 엄마에게 이제 짜증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마지막 찰나에 이제 택시를 타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 내려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다 정말 그 순간에 신경줄이 팅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가 내려 라고 폭발을 하셨군요. 네, 그야말로 반사적 반응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차를 타 있는 순간에 굉장히 이제 자기 비난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명상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끔찍한 엄마야 뭐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순간 잠시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그래,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지. 그래, 을로 산다는 건 이렇게 고달픈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를 해주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네. 아이스 커피가 딱 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청량감과 그 시원함이 제 몸을 쑥 훑고 지나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네. 굉장히 피로도가 확 낮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이하고의 관계도 그 순간 전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연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고 네. 그때 장면을 이렇게 파워풀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네.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이러한 순간들, 그러니까 자기연민의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액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연민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그냥 느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손을 가슴에 얹는 이 작은 행위라도 잠시 나를 위한 네.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기 돌봄의 행위를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네.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설파를 하고 다니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사실 그 수많은 스트레스와 자기 비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한테는 네. 정말 진정한 자기 보다듬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일상에서 네. 실천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한번 우리 자기연민 명상 간단하게 네.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눈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감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일 문제 또는 힘겹게 분투하고 있는 친구와 같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힘든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닌 적당한 문제를 선택합니다. 몸에서 약간의 불편감이 느껴지는 정도로 그 문제를 들어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그때 나의 몸 느낌은 어떠했는지, 나의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낌이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 몸의 불편함과 접촉합니다. 이제 천천히 친절하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힘겨움의 순간이다. 아프다. 아, 스트레스구나.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이러한 힘겨움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삶의 일부분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일을 겪곤 한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삶 속에서 힘듦을 겪고 있다. 힘겨운 일이 있다면 이러한 느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인간 경험의 보편성입니다. 이제 손을 가슴이나 위로가 되는 곳에 얹고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느껴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줄 수 있기를,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수 있기를, 내가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무엇이든 지금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들려줍니다.
만일 위로의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에게 과연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말 속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실습을 해보니까, 네. 온몸에 이제 따뜻함이 이렇게 퍼지는 듯한 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우리 같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실천해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좋아하실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이 명상은 사실 이렇게 앉아서 할 때는 뭐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삶에서 힘겨운 순간은 굉장히,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터지잖아요. 그런 순간에 그냥 잠시만 힘들다라고 네. 손을 가슴에 얹고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한 위로의 말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 10초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만으로도 훨씬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순간이라도 꼭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실생활에서 뭐 명상법을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겪으시면서 네. 육아에도 활용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책까지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저한테 있어서 가장 힘겹고 도전적인 일이 육아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 뜻대로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많은 엄마들과 사실 그런 힘겨움을 공유하고 네.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나의 힘겨움을 솔직하게 토로해서 나도 여기가 아파요. 당신도 거기가 아프죠? 라고 서로 위로하고 보다듬고 이제 고백하고 쓰다듬는 그런 이제 장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 순간에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많은 이제 육아에 관련된 이론 또는 이제 심리에 관련된 이론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당연히 이제 명상이 좀 더 주축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명상을 직접 실천해 보실 수 있도록 그 명상법을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녹음을 해서 그냥 육아로 하루를 지친 엄마가 밤에 잠들면서 틀어놓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QR코드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서 명상을 실천해 보실 수 있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니 또 그게 실생활에서 나온 얘기니까 훨씬 더 따끈따끈하니 유익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요새는 우리가 시니어분들이 사실 아이들 육아를 맞아요. 전담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니어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것 같네요. 네, 아마 육아의 순간에 다시 한번 도전적인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건데 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육아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체력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해져 가시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이런 도전적인 일을 맡게 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다시 겪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순간에 나를 돌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알아가실 수 있고 또 자신의 자녀분,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자녀 또는 며느리, 이런 아들, 사위의 마음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에너지가 널리 함께 전파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음 챙김 명상법과 더불어 자기 연민 명상법을 함께 실천하고 나니 정말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따뜻하면서도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걷기 운동하듯이 하루에 잠시만이라도 명상을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어지길 기원드립니다.